반갑습니다. 오늘은 76강 일목균형표 12부입니다. 거짓된 호전과 역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강 12부 맞나? 잠시만요. 맞는가 모르겠네. 76강 12부 맞네요. 거짓된 호전과 역전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균형표의 호전, 그 다음에 후행스팬의 호전, 삼역 호전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그 의미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호전이라는 거는, 잠시만요. 호전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그 포인트, 그죠? 그 지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호전을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였다. 그죠? 근데, 그렇다면, 호전과 역전이 나올 경우에 무조건 파동이 상승을 하느냐? 모두 상승 추세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즉, 거짓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짓 신호.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전과 역전 중에서 역전은 반대로, 호전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호전을 배웠을 때, 이제 하락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이제 음에서 양으로 가는 그 10단계를 거친다고 했고, 이 10단계 중에서 대표적인 게 호전들인데, 이게 균형표의 호전, 그 다음에 후행스팬의 호전, 그 다음에 삼역 호전이 있다, 그죠? 그러면 균형표의 호전이 이쯤 나올 거고, 후행스팬 호전이 이쯤 나올 거고, 삼역 호전이 이쯤 나올 건데,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나왔을 때, 모두 다 이렇게 파동 전환이 돼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하락을 하느냐? 상승으로 간다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호전들은 다, 옳은 신호였지만,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빠져버린다면 이 호전들은 다 가짜, 거짓 신호였다라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차트에는 100%가 없다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면 자, 요 자리에서 일단 균형표의 호전이 나왔다가 다시 균형표의 역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자, 이 자리에서 균형표의 호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의 호전도 나왔어요. 그죠? 두 개의 호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자, 상승을 해가지고, 아이고, 다시, 여기. 자, 이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균형표의 호전도 나왔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의 호전도 나왔으며, 이 시점에 빠져나왔다가 다시 빠져나왔죠. 후행스팬의 호전도 나왔고, 균형표의 호전, 후행스팬의 호전 나왔고, 그 다음에 구름대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삼역 호전이 완성이 됐죠. 종가로. 그러고 나서 다음날,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더니, 엄청난 하락을 하면서, 후행스팬의 역전, 그 다음에 균형표의 역전, 그리고 삼역 호전은 그냥, 하루 삼역 호전이었고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죠? 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렇다면 이 균형표의 호전과 이 후행스팬의 호전과 이 삼역 호전은 모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거짓 신호였다. 과거형으로 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요까지만 해도 차트가 진짜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기존에 계속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 왠지 지지받고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도 채널이, 상승 채널이 왠지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급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이 이날이었으면 저도 이거는 차트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라고 말을 할 것 같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거짓 신호라는 게 나옵니다. 거짓 신호. 이 거짓된 호전, 거짓된 3회 호전, 후행스팬 호전들이 나오는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몰라요. 근데 거짓 신호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거짓된 호전과 역전이 있기 때문에 호전이 나왔다고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래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코스피 지금 차트는 꽤 괜찮아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를 다른 차트로 봐도 꽤 괜찮게 나올 겁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을 봐도. 근데 보시면 다음날 바로 급락을 해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즉 차트가 이런 모양이라고 무조건 상승을 한다, 요런 모양이라고 무조건 하락을 한다, 이거는 헛소리고 거짓말이고, 거짓 신호는 시간이 지나봐서 시간이 다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근데 미래는 모르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상승을 할지 여기서 반등가 와서 올라갈지 요 매물대를 지켜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이 나왔다고 무조건 매수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거짓된 호전, 거짓된 역전이라는 주제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거짓된 신호가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혼조세입니다. 혼조세는 요런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 균형표에 역전이 나오고 또 호전이 나오고 또 역전이 나오고 호전이 나오고 역전이 나오고 호전이 나오고 역전이 나오고 계속 반복하죠. 원래 추세라는 게 하락을 이렇게 하면 다시 상승을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기는 뭡니까? 호전과 역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자리에는 이 호전됐는데 좀 있으면 또 역전이 돼버리고 또 좀 있으면 다시 호전이 돼버리고, 그렇다는 거는 이 자리가 바로 혼조세,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리, 횡보를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리고, 근데 이 자리는 호전과 역전이라는 그런 어떤 그 신호가 전혀 쓸모가 없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지표입니다. 정직한 이론이에요. 왜냐면 보통 뭐 골든 크로스는 매수를 해야 된다, 데드 크로스는 매도를 해야 된다, 어디가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과매도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지표들은. 하지만 일목균형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일목균형표 원전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매수 시점이다, 매도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신호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호전 신호가 나오면 그러면은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서 혼조세는 호전과 역전이 전혀 쓸모가 없는 구간이라고 애초에 그냥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조세에서는 일목균형표의 모든 신호들, 이게 3력 호전도 아닐 뿐더러,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균형표의 호전이 일어나고 후행스팬의 호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름대를 돌파했으니까 여기는 3력 호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자리는 3력 호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 자리가 혼조세였던 거지. 지나고 나니까 혼조세였던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혼조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상승 추세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구간은 전부 다 혼조세였죠. 하지만 지나기 전에, 이 당시에 있었을 때는 이게 혼조세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조세 내에서는 호전, 역전의 신호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그거를 내가 알더라도
여기가 혼조세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호전인지 않느냐, 역전이지 않느냐, 이게 혼조세인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즉 이런 혼조세도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 지나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가 혼조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이 호전 신호가 거짓 신호인지 아닌지도 아직 판단조차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혼조세에서는 그 지나봐야 혼조세인지 아는 거지. 즉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호전과 이 역전 신호가 어떤 매수와 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이 지금 나온 호전이 거짓 신호가 될 수 있고 이 역전이 거짓 신호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모른다는 겁니다.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융둥이님, 응? 그러면 일목균형표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모를 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문자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이문자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일목균형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미래의 영역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주식 투자죠. 근데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겠죠.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를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든 과거에 지나왔던 흐름을 가지고 어떤 추세, 아니면은 어떤 패턴 이외에도 그 많은 그 것들을 함께 봐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이건데, 근데 그 예측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데. 근데 일목균형표의 철학은 아예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현재의 지금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능성만 제시를 하고, 아닐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가능성이 내가 생각했던 이 예측 사항이 틀렸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문자재라는 말이. 자, 무슨 말이냐? 이문자재. 이 세상의 모든 흐름, 자연의 흐름, 우주 삼라만상의 흐름은, 이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스스로 흘러가는 거다. 자재 뭡니까? 스스로 움직인다. 자연 세계. 만약에 주식이라고 치면 주식은 스스로 움직인다. 자기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물론 이거는 자연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죠? 그리고 뭐 뉴스, 호재성 뉴스, 악재성 뉴스,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대는 심리에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절제, 이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실적, 실적도 미래에 예측되는 뭐 컨센서스, 그 다음에 이 주식을 말하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 나오는 뭐 리포트들, 그 리포트를 읽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는 심리, 그 심리를 통해서 나오는 탐욕, 그 탐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요, 그 수요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의 공급,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합산이 돼가지고. 모르는 거지, 미래를 몰라. 근데 이문자재하래요. 이문자재. 스스로 움직이는 거기 결국에는 모르는 거다, 주식도. 그래서 스스로 움직인다.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에 맡겨라.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뭡니까? 흐름이 상승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승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럼 뭐다? 내가 상승 흐름으로 맡겼다가 갑자기 흐름이 하락 흐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다? 손절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락 흐름으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손절의 개념이 포함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일목이론이. 즉 거짓 신호, 거짓 신호.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모른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다. 시간이 지난다는 거는 결국엔 다 지나서 과거에 이게 거짓 신호였구나, 옳은 신호였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그 도중에 시간이 지나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이 현 시점에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호인 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런 후행 스팬의 역전이나 균형표의 역전, 이런 호정 아니면 호정과 역전이 반복된다, 이런 거를 분석을 통해서 현재가 혼조세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제 파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생각하고 손절까지. 왜? 손절을 하는 이유가 뭐다? 이문자재를 통해서 내가 위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몸을 맡겼는데 이게 꺾이는 어떤 신호가 나와버리면 이건 아래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구나. 아래쪽으로. 그럼 난 내 몸을 또 다시 아래쪽으로 실는다. 즉 내 매매를, 내가 한 매수를 취소하고 다시 반대로 거는, 즉 손절을 하는 이 철학까지 들어가 있는 게 일목균형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사용을 할 때는 무조건 손절의 개념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 손절의 포인트가 다 나온다, 일목균형표는. 왜? 매수의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매도의 포인트도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손절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진입과 청산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아주 정직하면서, 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분석하는 그게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내 분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왜? 손절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지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거짓된 호전과 역전이 있고 그랬을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죠. 그리고 이 거짓 신호의 해결책이 직접적으로는 손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진입 시점이라는 게 진입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해결책으로 반값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거짓 신호의 해결책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공부해서 제가 해석하는 일목으로는 거짓 신호는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손절로 대응을 하나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아예 거짓 신호의 빈도수를 줄여버리는 진입 시점. 그러니까 신호가 떴다고 마구 들어가면 거짓 신호도 마구 많이 걸리겠죠. 확률상. 그죠? 근데 진입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거죠. 늦추는데 여기서 진입을 하면은 상승으로 돌아갈 확률이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거짓 신호의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그 거짓 신호의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진입 시점을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능성이 높을 때 진입을 하는 거죠. 진입 시점이 늦어지면 이만큼의 거짓 신호는 다 걸러지겠죠. 그리고
반값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짓 신호인지 아닌지를 내가 버티는 마지막 내가 이게 거짓 신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 어떤 마지막 보루 마지노선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요런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손절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앞으로 일목균형표를 배우면서 이 손절이 어떤 순간에 들어가야 되는지 를 배우시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진입 시점, 오늘 손절은 오늘 얘기했으니까 진입 시점을 통해서 거짓 신호를 조금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반값선, 그 다음 시간에는 반값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값선 부분은 조금 길어질 거예요. 강의가. 여튼 그래서 오늘 20분 동안 일목균형표 12부 거짓된 호전과 역전을 통해서 오늘 호전과 역전이 어떤 매수와 매도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항상 거짓 신호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 거짓 신호는 이 일목균형표라는 그 지표 자체가 이 거짓된 신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거짓 신호다라고 내가 판단이 되는 순간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즉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까지 담고 있는 철학이 그 의미까지 담고 있는 지표다. 일목균형표가 이문자재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만약에 매수 진입을 한다, 일목균형표를 진입을 한다면 항상 청산, 즉 손절의 그 개념도 함께 가지고 계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거짓된 호전과 역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했고,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하락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온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뭡니까? 하락 중에 조정 반등 파동이죠. 근데 이 조정 반등 파동도 이 조정 반동 파동이 약간만 길어지면요, 그럼 여기서 균형표의 호전, 후행스팬의 호전, 삼역 호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삼역 호전이 나왔다고 무조건 올라가나? 아니지. 이게 파동 크기가 좀 컸기 때문에 이 길이가 60일 52일 가까이 52일 이상 됐기 때문에 여기 균형표의 호전, 후행스팬의 호전, 삼역 호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락 파동이 이게 크게 하락하는 중에 이 조정 반등 파동이었다면, 그럼 뭡니까? 이 모든, 물론 이 신호는 짧게는 거짓 신호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 삼역 호전은 거짓 신호죠. 신호가 터지자마자 바로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파동이 움직이는 이 연결된 이 움직임에서 이렇게 조정 반등 파동에는 거짓 신호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에 진입을 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 이렇게 크게 하락 파동의 조정 반등 파동이었다. 그래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올라간다, 여기서 이게 조정 반등 파동이었다는 지나고 나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로 가는 호신호가 아니라 거짓 신호였다는 게 판단되는 순간 손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튼 좀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진입 시점을 통해서 거짓 신호의 빈도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흰둥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